정약용이 말한 노후의 진짜 준비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천재였고 왕의 신임을 받았고 출세의 길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권력과 부의 중심에서 내려왔고 결국 유배지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관료로 기억하지만 정작 정약용은 자신의 삶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년에 이르러 자신이 선택한 삶을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돈입니까? 더 안정된 직업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의 인정입니까? 정약용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를 숫자로 계산합니다. 얼마를 모으면 충분한가? 연금은 얼마나 나올까? 집은 몇 채가 있어야 할까? 하지만 정약용이 살던 시대에는 연금도, 보험도, 부동산 시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누구보다 현실적인 노후 설계를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늙어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재산보다 삶의 구조를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남긴 수백 권의 책보다 더 중요한 인생 전략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공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실 프로젝트를 맡았고 정책을 설계했고 조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유배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순간을 인생의 몰락이 아니라 전환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살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 철학과 노후의 삶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르러 자신이 선택한 고독과 학문, 절제된 삶이야말로 가장 큰 부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유한 노후를 꿈꾸지만 정약용은 부유함보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늙을수록 외부 조건에 의존하면 불행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돈, 지위, 명성, 관계, 이 모든 것은 늙을수록 줄어들거나 변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설계한 삶의 원칙과 일상의 구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점을 노후 준비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사소한 생활 습관, 인간관계의 거리, 욕망의 한계를 기록하고 스스로 실험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통장 잔고만 늘어나는 노후입니까? 아니면 매일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노후입니까? 정약용은 인간이 늙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젊을 때 삶을 설계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지 않았지만 늙어서도 하루의 구조를 잃지 않았고 생각할 거리와 쓸 글과 가르칠 제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진짜 노후 자산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약용이 말한 노후가 무너지지 않는 삶의 구조, 늙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설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가 돈보다 먼저 준비한 노후 전략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놀라울 만큼 현실적인 조언이 됩니다. 이 한 가지 원칙을 이해하면 당신의 노후는 불안이 아니라 평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인생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성공한 천재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조선 후기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왕이 직접 불러 정책을 맡긴 핵심 인물이었으며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미 노후가 보장된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고 유배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권력도 직위도 수입도 사라졌고 가족과 떨어져 먼 지방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순간을 인생의 몰락으로 기억하지만 정약용은 그 시기를 자신의 인생이 완성된 시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넉넉하지 않았고 관직에서 받던 수입도 끊겼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노후 파산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농사와 생활을 연구하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그가 남긴 수백 권의 저술 대부분은 바로 이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사라진 뒤에야 그는 진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를 준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만 준비합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고 자손을 통해 노후를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늙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가난이 아니라 삶의 공백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상태,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상태, 스스로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진짜 노후의 빈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매일 읽고 쓰고 가르치고 생각하는 루틴을 만들었고 인간관계를 최소화하면서도 깊이를 유지했고 욕망을 관리하며 생활 수준을 통제했습니다. 그는 사치와 과시를 경계했고 필요한 것 이상을 소유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대신 그는 생각할 거리와 기록할 사상, 다음 세대에 전할 지식을 축적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한 노후 자산이었습니다. 우리는 노후를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노후의 하루를 상상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노후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만 정약용은 돈이 있어도 하루가 비어 있으면 인간은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을 때부터 늙은 날의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유배지라는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일상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에서 가장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노후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지만 만약 일이 사라진다면 무엇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습니까? 정약용은 이 질문이 노후 설계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재산보다 삶의 구조를 먼저 만들었고 그 구조가 있었기에 권력과 돈이 사라진 뒤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가 선택한 이 방식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노후 전략이 됩니다. 정약용은 인간이 늙어서 무너지는 이유를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을 때 만들어진 삶의 습관이 늙은 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히 세 가지 습관을 경계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습관, 더 많이 보이려는 습관, 더 많이 의존하려는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노후를 가장 빠르게 파괴한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더 많이 가지려는 습관입니다. 정약용은 욕망이 인간을 움직이는 동력이지만 통제되지 않은 욕망은 인간을 평생 일하게 만드는 족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벼슬과 재산을 늘리는데 평생을 쓰는 사람을 보며 그들이 결국 늙어서도 일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습관은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연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욕망이 커질수록 만족의 기준이 올라가고 만족의 기준이 올라갈수록 은퇴는 멀어집니다.
정약용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늙어서도 가난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이 보이려는 습관입니다. 그는 당시 양반 사회의 허례허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체면을 위해 과시하고 남의 시선을 위해 소비하는 삶이 결국 가문을 몰락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명성과 체면을 위해 사는 사람은 늙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소비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조용한 삶을 택한 사람이 노년에 가장 부유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유함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의 여유입니다. 세 번째는 더 많이 의존하려는 습관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이 자식, 제자, 제도, 권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늙어서 반드시 상처를 입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노후를 맡기는 관습을 비판했고, 인간은 결국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클수록 배신처럼 느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관계를 사랑하되 의존하지 않는 거리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건강을 소모하고, 더 많이 보이기 위해 빚을 지고, 더 많이 의존하기 위해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삶은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취약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런 삶을 부유한 가난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가진 것이 많지만 멈출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고 혼자 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약용이 선택한 삶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욕망을 줄였고 체면을 내려놓았고 관계의 거리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유배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늙어서 자유로워지려면 젊을 때부터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줄이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노후의 보험이라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입니다. 지금 당신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습관입니까? 더 많이 보이려는 습관입니까? 더 많이 의존하려는 습관입니까? 정약용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노후는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줄이는 사람은 큰 재산이 없어도 늙어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노후를 결정하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반복하는 선택입니다. 정약용이 평생 강조한 노후의 핵심 원칙은 단순합니다. 인간은 늙기 전에 스스로의 삶을 자립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재산의 자립보다 삶의 자립이 먼저라고 보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삶이 자립되지 않으면 노후는 불안해지고, 돈이 없어도 삶이 자립되어 있으면 노후는 평온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외부 조건에 덜 의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이 늙어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일이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멀어졌을 때, 그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평생 직업과 지위와 관계로 자신을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이 노후 공허감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직위나 재산이 아니라 사유하고 기록하는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관직이 사라져도 그는 학자였고, 수입이 끊겨도 그는 사상가였으며, 제자가 떠나도 그는 스스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하루를 설계하는 주체가 국가나 가족이 아니라 자신이 되도록 훈련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삶의 자립입니다. 정약용은 삶의 자립을 위해 세 가지 기둥을 세웠습니다. 첫째, 생각하는 시간. 둘째, 기록하는 습관.
셋째, 가르치거나 나누는 역할입니다. 그는 인간이 늙어서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외롭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주제, 기록할 수 있는 삶,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늙어서도 사회 속에 존재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를 휴식의 시간으로만 상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인간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때 가장 빠르게 늙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늙어서도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학문이든 글쓰기든 제자 양성이든 일상의 연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여전히 삶의 일부라는 감각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스스로의 삶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관직 대신 학문을, 정치 대신 교육을, 권력 대신 기록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그는 유배라는 노후 파산 상태에서도 하루를 잃지 않았고, 자신을 잃지 않았고, 의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는 재산과 권력을 잃은 이후라고 기록했습니다. 삶이 자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무엇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직장입니까? 자식입니까? 재산입니까? 사회적 지위입니까? 정약용은 이 질문이 노후의 운명을 가른다고 말합니다. 의존이 크면 클수록 노후의 충격은 커지고 자립이 클수록 노후는 부드러워집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노후의 삶을 스스로 운영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노후 준비의 핵심은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돈 없이도 하루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삶이 자립된 사람은 은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고 관계가 줄어도 고독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정약용은 인간이 늙어서 가장 부유해지는 순간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자신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노후는 불안한 기다림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삶의 자립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루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고 어떤 습관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어떤 습관이 인간을 예속시키는지 평생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후 철학은 책 속의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생활 전략이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강조한 습관은 생활 수준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수입이 늘어도 생활 수준을 크게 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생활 수준을 올리는 순간 평생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존재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요한 것과 편리한 것을 구분했고 편리함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경계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노후를 미리 자유롭게 만든 핵심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자산으로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그는 돈보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하루의 시간을 엄격하게 나누어 학문, 교육, 기록, 휴식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늙어서도 하루가 구조화되어 있으면 인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돈이 줄어도 시간이 있으면 삶은 계속 확장되지만 돈이 많아도 시간이 없으면 노후는 공허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밀도를 조절하는 습관입니다. 정약용은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적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가 많을수록 의존과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클수록 노후의 상처도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 가족, 학문 공동체 중심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나친 의존은 피했습니다. 인간관계를 자산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두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정약용은 하루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록이 인간을 늙지 않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생각을 기록하면 삶이 쌓이고, 삶이 쌓이면 인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남긴 이유도 단순한 학문적 욕심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축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기록은 그에게 노후의 연금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습관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넓은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그에게 가장 강력한 노후 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늙어서도 제자를 가르치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사회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수준을 통제하고 시간을 설계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기록하고 배우는 것은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은퇴 후에야 이 습관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점을 경고했습니다. 노후의 삶은 은퇴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날에 반복된 선택으로 이미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어떤 습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소비를 늘리는 습관입니까? 시간을 흘려보내는 습관입니까? 관계에 매달리는 습관입니까? 아니면 기록하고 배우는 습관입니까? 정약용은 이 질문이 노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실험해 본 결과 줄이고 설계하고 기록하고 배우는 사람만이 늙어서 자유로워진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습관들이 모여 그의 노후를 돈보다 단단한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의 노후 철학은 2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날 은퇴자의 현실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현대인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의 시간이 인생의 또 다른 절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시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돈은 준비하지만 삶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위험한 노후 리스크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은퇴자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소득이 아니라 공허감입니다. 직장을 떠난 순간 하루가 비어버리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연락이 줄어듭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인간의 두 번째 유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소는 바뀌지 않았지만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경험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 상태를 미리 경험했고, 그래서 노후의 공허를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정약용은 은퇴 이후의 삶을 노동 없는 휴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생산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관직 노동 대신 학문 생산을, 정치 활동 대신 교육 활동을 선택했습니다. 현대의 은퇴자에게 학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취미, 봉사, 기록, 가족 역사 정리, 지역 사회 활동, 개인 프로젝트 등 무엇이든 자신이 의미를 느끼는 생산이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인간이 생산을 멈추는 순간 스스로를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은 노후 자금을 최대 목표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소득보다 소비 구조가 노후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소비 구조가 통제되지 않으면 어떤 자산도 불안으로 바뀌고, 소비 구조가 안정되면 작은 자산도 평온으로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삶의 규모를 줄이는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약용이 경계했던 세 가지 습관을 더욱 강화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더 많이 보이려는 소비,
더 많이 의존하려는 관계 구조입니다. 은퇴 후에도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 체면을 위해 소비를 멈추지 못하고, 자녀에게 정서적 경제적 의존을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삶이 은퇴 후 가장 큰 불안을 만든다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노후를 안정시키는 것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욕망의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노후의 성공은 부유한 은퇴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은퇴입니다. 그는 자신이 유배지에서 가난했지만 불행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루가 있었고, 할 일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 나눌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인간은 늙어서도 가난하지 않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은퇴 후 하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돈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를 채울 구조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무엇을 배우고 기록할지, 어떤 역할로 사회와 연결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약용은 이 질문이 노후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돈은 통장을 채우지만 삶의 구조는 시간을 채웁니다. 정약용의 철학이 오늘날 더 중요한 이유는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노후는 몇 년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의 삶입니다. 그는 인간이 늙어서도 살아있는 삶을 살려면 은퇴 이전에 이미 은퇴 이후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 관계, 배움, 기록을 은퇴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분산시키는 것이 그의 노후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권력과 부를 잃고도 무너지지 않았고, 사회 중심에서 밀려나고도 사라지지 않았고, 유배지에서조차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노후가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노후 철학은 오늘날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인 설계도입니다. 정약용의 노후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인간은 늙기 전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운영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돈은 줄어들 수 있고, 관계는 변할 수 있고, 건강은 흔들릴 수 있지만, 삶을 운영하는 능력은 스스로 축적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유배지에서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성공이 사라진 뒤에야 그는 진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알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야 이 질문을 던지지만 정약용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그 질문에 답하면서 노후의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늙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삶을 살았던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남의 기준, 사회의 기준, 체면의 기준에 맞추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이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관직과 명성을 잃은 뒤에야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있었기에 노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노후의 성공은 화려한 은퇴가 아니라 조용한 지속입니다. 그는 하루를 설계하고 생각을 기록하고 배움을 이어가고 제자와 대화를 나누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삶은 외부 조건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가난 속에서도 풍요를 느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보다 자립한 사람이 늙어서 가장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얼마나 자립되어 있습니까? 직장과 소득이 사라지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지, 무엇을 배우고 기록할지,
자신만의 프로젝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약용은 이 질문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삶이 자립된 사람은 은퇴가 끝이 아니라 확장이 되고, 삶이 의존된 사람은 은퇴가 시작이 아니라 붕괴가 됩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미 자신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도 재산도 사회적 중심도 사라졌지만 하루를 운영하는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노후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노후를 위해 돈만 준비할 것입니까? 아니면 삶을 준비할 것입니까? 정약용은 오늘을 노후의 연습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노후가 되고, 오늘의 습관이 말년의 운명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줄이고, 설계하고, 기록하고, 배우는 모든 순간이 노후를 평온으로 바꾸는 씨앗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이 원칙을 이해하는 순간, 노후는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스스로 완성해 가는 두 번째 인생이 됩니다. 정약용의 삶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천재였고,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부와 명성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자신의 인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를 두려워합니다. 돈이 부족할까 걱정하고, 건강이 무너질까 걱정하고, 혼자가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노후의 가장 큰 위험은 가난도, 병도, 고독도 아니라 삶의 부재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를 채울 구조가 없고, 스스로를 움직일 이유가 없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가 진짜 노후의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 빈곤을 피하기 위해 평생 자신의 삶을 설계했습니다. 생활 수준을 통제했고, 시간을 구조화했고, 관계를 정리했고, 기록을 남겼고,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5가지 습관이 인간을 늙어서도 자유롭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이 줄어들어도 두렵지 않았고, 사회적 중심에서 밀려나도 흔들리지 않았고, 유배지라는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하루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돈과 제도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직장, 가족, 사회가 삶을 대신 운영해주는 동안 우리는 편해졌지만 동시에 스스로 하루를 운영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가 은퇴 이후 가장 큰 충격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삶이 자립되지 않은 사람에게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붕괴가 됩니다. 정약용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기 전에 노후의 하루를 먼저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무엇을 할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무엇을 배우고 기록할지,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지 지금부터 실험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구조가 준비된 사람에게 노후는 공포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이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위해 삶을 미루는 길과 지금부터 삶을 설계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정약용은 후자를 택했고 그 선택 덕분에 그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끝까지 소유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노후를 원하십니까? 화려하지만 불안한 노후입니까? 아니면 조용하지만 단단한 노후입니까? 정약용은 말년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부는 재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이 문장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를 바꿔보십시오. 생활 수준을 한 단계 줄이거나, 하루의 시간을 설계하거나,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거나, 짧은 기록을 남기거나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노후를 바꿉니다. 정약용의 노후 전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 설계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준비하는 노후는 어떤 모습입니까? 댓글로 당신이 생각하는 노후의 가장 중요한 준비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인물의 삶을 통해 돈보다 오래 남는 인생 자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말년의 평온이 되기를 바랍니다.